한국 나랏빚이 지금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빨리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러냐? 본인이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을 데려다 써요. 모두 논지해명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아는 척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일부 지혜모야. 이재명이 선호하는 관료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한 방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일본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해서 30년 만에 최고금리가 됐다. 네, 30년 만에 최고금리가 됐다.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이제 대폭 청산이 되면서 세계적인 이 돈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자체 금리가 워낙 낮아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이걸 다른 달러로 바꿔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의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방식의 투자가 전 세계 투자 시장에 상당한 이 영향을 미쳐왔는데, 엔화 금리 자체가 높아지면 굳이 외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이 일본에 그냥 돈을 놔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외국에 투자했던 투자를 청산하고 다시 엔화로 돌아와서 일본에 투자하는 이런 일본에 그냥 예금을 하거나 예적금을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게 굉장히 국제 금융상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율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계속 오르고 있어서 6개월째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율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건 역시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도 내년에는 2%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 평균 환율이 6월 달에는 1,360원이 있는데 7월에 1,376원, 8월에 1,389원, 9월엔 1,392원, 10월엔 1,424원, 11월엔 1,460원입니다. 근데 12월에는 지금 1일부터 19일까지 1,472원을 기록하고 있어서 평균 환율이 IMF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도 훨씬 높은 평균 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이 한 얘기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협박죄는 왜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게 1,440원일 때 얘기했던 거죠, 아마? 네, 1,440원일 때 7%라고 했으니까 지금 1,470원이면 거의 10% 이상 국민들 호주머니가 다 털려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네. 지금 2025년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1998년에 1,394원 연간 환율 평균이, 이게 IMF 직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가 1,421원, 12월 19일까지의 평균이 1,421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IMF 직후보다도 더 환율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환율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해지를 하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을 압박해가지고 연말에 달러를 좀 내다 팔도록 하겠네, 어떻게 해가지고 연말에 한 1,450원대에 맞춰보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1,500원 붕괴가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제 주체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백약이 무효다. 또 이러다 보면 또 이재명 언제 나와서 또 그럴지 몰라요. 대책이 없다. 수도권 집값 대책 없다고 한 것처럼 환율도 대책이 없다. 그렇게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죠. 대책이 있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된다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게 대부분 세상 일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 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안 되는 게 세상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 안 돼요. 아무리 되겠다고 일을 해도 10중 8구는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야. 그러나 10% 20%라도 성취하려면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10%라도 20%라도 되는 거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 맡기는데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된다고 하는데? 되려고 해도 안 되게 만들지. 자기 말을 맞게 하려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거죠. 아니 대책이 없고 일을 못할 거면 관둬야지. 왜 계속해? 집값도 못 잡고 환율도 못 잡을 거면 경제 망칠 거면 관둬야지 왜 계속하고 있냐고. 지금은 이제 한겨레까지도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환율이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해서 경기 회복 발목 잡는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아직도 이재명 경제 그 어쩌고 하는 데는 MBC밖에 없어요. MBC는 뭐 뉴노멀이니 뭐니 헛소리 해가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한국 나랏빚이 지금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빨리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왜 이러냐? 본인이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을 데려다 써요. 이재명이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데려다 쓰는 거 봤어요? 무능하다는 건 뭐냐면 유능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무능한 거예요. 유능하고 실력 있고 뭘 아는 사람은 자기 눈에 안 차는 사람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웬만큼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야. 이거 대표적으로 요새 업무 보고 뭐 재밌네 어쩌네 하시는 개딸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지적을 못 하잖아. 아니 콩 하나를 얘기하는데 농림식품수산부 업무 보고라면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갔어요. 저 영상 한번 보시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심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북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예,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해 높은 책임의식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래갖고 저 사람 차관시켜야 되겠다고 국장 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수치가 다 틀렸어.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이 준비해가지고 제 사람 띄우려고 시킨 것처럼 너무 기가 막히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랬어. 자기들도 놀랬는데 확인해보니까 수치가 다 틀려. 하나도 안 맞아. 올해 콩 생산량이라고 8만 3천 톤 예상한다 그러는데 16만 톤에서 17만 톤이래. 국내 콩 생산량이. 마치 준비돼서 한 것처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얘기한 거야. 아무 말 대잔치야. 이재명도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듣잖아요. 저게 다 거짓말이야. 준비된 답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아무렇게나. 모두 논지혜명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아는 척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일부 GMO야. 그 또 있어. 되게 많아. 틀린 게.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 다 틀렸어. 다 틀렸어. 100만 톤 수입한다 그러는데 91만 톤이고. 야. 그러니까 다 틀려도 아니 저러면 바로 잘라야지.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저 말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하라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기본적인 수치가 틀리는데 어떻게 맞는 정책이 나와. 이거 아니 이 대한민국 관료의 수준을 이재명이 선호하는 관료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한 방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걸 또 칭찬하려고 강유정이는 뭐 콩 GPT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개소리를 하고. 아니 대충은 맞아야지. 8만 톤하고 16만 톤이 비슷하기라도 해요? 국내 생산량이 얼마냐고 하는데 8만 톤하고 16만 톤이 비슷하기라도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무식하면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식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유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더 하나 또 하자면 이거야. 주병기라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있어요. 이 머리 희한하게 또 이렇게 지가 무슨 고이즘이야 뭐야.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머리 한 사람 하나 있어. 대머리라서 그런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머리는 저러고 나와. 공정거래위원장인데 그래놓고 쿠팡 영업정지한다고 했어요. 쿠팡이 지금 뭐 영업정지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업정지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아니 보통은 공직사회에서는 모르고 잘 애매하면 거짓 답변을 하면 안 되니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정리해서 문서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아까 그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 장관도 애매하게 그냥 하는데 갑자기 국장이라는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칭찬까지 받아.
대통령실에서 놀래가지고 막 칭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차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그러고 나서 박살났어. 이 공정거래위원장 얘기는 뭐냐. 저 영업정지한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서 뭐라고 나왔냐. USTR에서 그러니까 무역대표부예요. 쿠팡 같은 미국 상장사를 부당 대우한다고 FTA 공동회의를 취소시켜버렸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빅테크 안에 쿠팡도 들어가게 된 거야. 아니 카카오가 그렇게 중국에 자료 넘기고 무슨 뭐 정보 다 빼가고 이거는 찍소리도 안 하다가 갑자기 쿠팡은 미국 회사라고 드립다 차별하는 거야? 어? SKT도 정보 다 털렸는데 그건 국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SK는 봐주니까 원래 민주당과 착 붙어 있으니까 최태원이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가질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와 SK가 사실 문재인 때 가장 혜택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다시 이재명이 들어서니까 카카오와 SK가 지금 또 특혜를 많이 받고 있죠. 카카오는 저걸 하겠다는 건데 저 이용 패턴하고 기록 수집해가지고 어떡하려고 중국에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쓰면. 그리고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게 떠들어대는데 그걸 몰라. 아무도 몰라. 업무 보고 해서 뭘 얻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정권이 얼마나 무식한지 무식한 사람들 데려다가 무식한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정부라는 게 판박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숫자를 한 5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틀려.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 사실관계를 팩트체크하는 게 확인이 돼서 그렇지 이게 북한이 왜 망하냐. 북한은 다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혼날까봐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잖아. 그걸 말을 안 하면 박살나니까 박살 안 당하려고 아무렇게나 대충 얘기해도 확인을 못 하잖아. 자, 리얼미터조차도 이제 이 지지율을 거짓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53.4%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쿠팡하고 환율 같은 게 영향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제일 크죠. 결국 경제니까.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44.1과 37.1로 이렇게 되면 오차범위 4죠. 민주당 44.1, 국힘 37.2, 오차범위 4예요. 근데 천지일보 여론조사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 지지율 52.9%. 그러니까 53.4나 52.9나 거의 같은 거죠.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는 어차피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세가 중요한데 43.7 대 36.9 요것도 거의 비슷하죠? 방금 그 리얼미터하고 조사 날짜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하다. 자, 하여간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저런 정도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내년 가석방을 30%를 더 늘리겠다. 이 가석방 왜 자꾸 늘린다 하겠어요? 뻔하죠. 언제는 과밀 아니었나? 교정시설 수익률이 130%면 언제나 이 정도였어요. 거의 늘 그래 왔어. 근데 그거를 뭐 가석방을 하겠다 이런 핑계를 해가지고 가석방을 하겠다는 걸 핑계로 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뻔한 거죠. 이화영 김만배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화영 김만배를 사면해주기는 힘드니까 풀어놔도 주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진우 의원이 쓴 걸 보면 매우 위험하다. 가석방 이렇게 늘리는 거.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감자들은 동일한데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비율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죗값을 애누리해주면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 이것도 보시면 노동신문 본다고 빨갱이 되냐. 국민들 보게 해야 된다. 선동에 안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영세 의원도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노동신문 개방할 때 됐다. 여기에 공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노동신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신문 읽고 그것 때문에 넘어갈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다. 원래 노동신문 읽고 감동할 사람 정도면 원래부터 빨갱이다. 그렇게 자생적 빨갱이고 다 그런 거죠. 그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길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정세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런 극좌파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김민수 최고위원 페이스북 한번 글 한번 볼까요? 자, 대한민국 유튜브는 거짓 선전선동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시키고 규제해야 하고 한다는 사람이 북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선동당하겠냐? 우리 국민 수준을 낮게 보냐?
그러면서 접근 제재를 풀자고 한다. 노동신문은 언론도 아니다. 북한 정권 김정은 체제의 선전기관지다. 북한 주민도 실제로 노동신문에 접근하는 게 어렵고 계층, 직위, 공간에 따라 접근이 상당히 제한된다. 왜냐하면 노동신문이라는 게 노동당 기관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막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보는 그런 신문이 아니에요. 조선중앙TV는 텔레비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노동신문은 그런 신문이 아니야. 당보야, 당보 일종의.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국민한테 노동신문을 못 읽혀서 안달이냐. 결국 두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우리 국민은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우파 유튜브들을 규제하려고 하냐. 유튜버의 선전선동이 심각하다. 그러면 왜 존재 자체가 북한 체제 선전물인 노동신문 규제는 풀려고 하냐. 뉴미디어가 전하는 진실에는 국민이 설득될까 두렵고 북한 선전매체는 열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 국민이 묻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냐? 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우리 김민수 최고가 괜히 뜬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잘 짚어서 노동신문 개방하자니까 개방할 때 됐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이렇게 자 통일교 특검을 찬성한다는 비중이 62%, 심지어는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 67%가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파보다 좌파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률이 더 높았어요. 보수층 61%, 진보층 67%, 중도층 65%. 이렇게 해서 62%가 찬성하는 건데 여야 지지층 간에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 요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심지어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도 통일교 특검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급격히 태도를 바꿔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주말 사이에 국힘과 개혁신당 그러니까 뭐 천하람 여기하고 송원석 같이 해가지고 통일교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특검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을 하게 된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 수용을 했냐? 그러니까 오히려 천하람 같은 의원은 통일교 로비는 친문 쪽에서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지금 통일교 윤영호 녹취록이나 뭐 메모나 이런 것들 보면 친문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명들은 당시에는 친명들은 로비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들은 통일교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전재수의 책을 500권 사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대표가 윤영호다. 결국 윤영호가 2만 원씩 해가지고 500권 사줬으니까 1000만 원 더 준 거 아니에요?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따뜻한 숨 500권을 1000만 원에 사주는 통일교 유관기관 효정문화원에서 했는데 이때 효정문화원장이 윤영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사준 거야.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이 세 사람은 지금 금품 수수가 명확하고 해서 상당히 대가성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서 결국 청탁이 아니라 뇌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뭐 전재수는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부산시장 경쟁에서는 이제 탈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이 어제 무슨 콘서트랍시고 했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나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얘기하도록 놔두지만 빨리 이제 단계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김종혁처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보고를 하고 윤리위원회에다가 당원권 정지 2년이든 3년이든 근데 당원권 정지 2년으로 하면 김종혁도 김종혁이지만 한동훈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개파의 수장인데 김종혁은 2년 때리고 자기도 2년 때리면 이거 김종혁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급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3년, 김종혁은 2년 요렇게 해야 급이 맞지 않겠나? 3년 정도 당원권 정지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심지어는 허영 교수 이런 분도 허영 명예교수 이런 분도 지금 추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분 거론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의 출당 제명 요구하는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었다. 이런 지금 결국 이제 당원들이 당을 바꿔야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8월 말 이래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당원이 20만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책임 당원만 해도 5만 몇천 명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다들 이제 늘어난 당원들이 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인데 당비를 낸 지 3개월이 넘어야 책임 당원이 됩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입당한 사람들은 책임 당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 9월에도 5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10월에도 5만 명 이상 늘어났고 11월도 5만 명 이상. 그러니까 매달 5만 명 이상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원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을 하셔서 월 1,000원씩 내고 가입을 하시면 12월에 한 달, 1월 한 달, 2월 한 달 해가지고 3개월 당비를 내고 나면 3월부터는 책임 당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선을 하더라도 대개 3월이나 4월에 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임당원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내로는 반드시 입당을 하셔야 된다. 1월에 입당하면 3월에 하는 경선에는 투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내로 입당을 하셔서 당비를 내야 내기 시작해야 3월, 4월에 있을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당을 안 하신 분들은 바로 당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 새로운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20여만 명이 들어서면 사실상 거의 당원의 80%가 장동혁 대표의 뜻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꼼짝 말아야 해요. 지금 뭐 대표를 바꿔야 되네, 뭐 비대위가 어쩌니 했던 사람들이 다 쏙 들어가고 입 닫고 있는 이유가 오세훈, 박형준도 입 딱 닫았잖아요. 바로 주호영도 입 닫고 이 닫은 이유가 당원 수 늘어났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했다가 3월,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할 때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말고 딴 사람으로 하자라는 의사를 딱 표명하면 오세훈 떨어져요. 박형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올까봐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중동은 아직도 한동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한동훈, 이준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조중동이 더 이상 이 우파의 어젠다 세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 한동훈 단계 사태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걸 덮어보려고 지금도 계속 기사들 보면 뭐 유야무야 될 거다.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싣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당원 투표 70%로 올리는 걸 통과시키고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지금 민주당은 진작에 당원이 주인 돼서 당을 저렇게 바꾸고 나서 집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투표해서 국회의원 선거 계속 이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고객을 무시하는 장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 당원을 무시하는 정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은 쫓겨나야 된다. 대표적인 게 지금 주호영이었죠. 한 줌도 안 되는 당원들 어쩌고 자기가 대표 나갈 때는 100% 당원이 100만 당원이면 민심이랑 똑같다고 하더니만 유정복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소리 하고 있는데 유정복도 계속 저런 소리 하면 바꿔야 돼요. 네.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당심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